예술의 성지인 우리가 진짜 품격을 가르쳐 주겠다며 이탈리아가 한국에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꺾이는 데는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밀라노 한복판 유서 깊은 저택에 태극기가 걸리자마자 전 세계 귀빈들이 이탈리아의 경기장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올림픽의 주인공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언론조차 우리가 미쳤었다, 한국을 배우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코끝을 스치는 것은 차가운 겨울 공기와 뒤섞인 진한 가죽 향기, 그리고 골목마다 배어있는 오래된 에스프레소의 묵직한 잔향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아침은 항상 그렇게 우아하고도 오만하게 시작되곤 하죠. 돌기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마치 리듬을 타듯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그날, 저는 이 도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탈리아어의 경쾌한 수다, 소리 사이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현장에서만 25년 넘게 국제 행사 기획과 문화 전략을 담당해온 김진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를 수없이 목격해왔지만 2026년 밀라노에서 벌어진 이 사건만큼은 제 인생의 모든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의 승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오만한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압도적인 광채가 채워나가는 경이로운 과정이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기 직전 도시 전체는 그야말로 자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패션과 예술의 성지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탈리아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 세계에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올림픽이 역대 가장 화려하고 우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곧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탈리아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선수촌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선수촌의 실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지만 정작 경기를 치러야 할 선수들에게 제공된 시설은 최악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밤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식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하에 차갑게 식은 빵과 딱딱한 치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채소들만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팀 코치진들이 항의하자 이탈리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여유이자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다. 적응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문제 아닌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타국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선수들은 지쳐갔고 올림픽의 열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싸늘하게 식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탈리아의 운영 미숙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선수들과 전 세계인들을 위한 진짜 공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밀라노 한복판에 위치한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상류층의 자존심이자 밀라노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저택 중 하나로 웬만한 국가나 단체에는 절대 대관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대관 협상을 위해 그곳을 방문했을 때 현지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모욕적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저 역사적인 장소를 빌려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기껏해야 김치 냄새나 풍기며 풍경만 떨어뜨리겠지.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운 좋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기술은 좋지만 문화적 깊이는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고 있던 그 시각, 저택 안에서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하고 48시간이 지났을 무렵
밀라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에 지쳐가던 각국 대표팀 선수들이 하나둘씩 선수촌을 탈출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내 구경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한국이 마련한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저택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그 우아한 저택. 앞이 전 세계 각국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과 귀빈들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정작 수조 원을 들인 이탈리아의 공식 경기장과 행사장은 텅 빈 채 찬바람만 불고 있는데 한국이 마련한 이 공간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인파가 몰려든 것이죠. 현장에 있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메달을 노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식단을 제공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고, 첨단 기술로 구현된 한국식 치유 시스템을 체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들이 당황해서 저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무엇이 더 대단하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택의 문을 열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유럽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과 세계 최고의 기술,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완벽하게 결합한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품격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정한 문명을 선보인 것이죠. 저택 내부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았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설치한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은 마치 숲속에 온 듯한 쾌적함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개인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맞춤형 한식 보양식이었습니다. 차가운 빵 조각에 분노하던 선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영양 가득한 국물,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미국인 선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이 진짜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탈리아 선수촌은 지옥이었지만 이곳은 천국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외신들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날 오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앞다투어 긴급 속보를 지켜보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밤을 새우며 준비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비밀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무시무시한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개최국의 만찬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저택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내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워지실 겁니다. 밀라노 중앙언론회관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습하고 묵직했습니다.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카메라 셔터 터지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항에 섞인 고함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단상 위에 선 이탈리아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명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선수촌의 난방 시설이 마비된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이탈리아의 철학이 담긴 에너지 절약 실험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선수들에게 제공된 부실한 식단은 이탈리아 정통의 미니멀리즘, 미학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객석맨 뒷자리에 앉아 그 한심한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민국 기술진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우리 선수들의 생체 정보와 선수촌 내부의 환경 분석 수치가 판형, 컴퓨터 화면 가득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여유와 품격의 실체는 사실 노후화된 기반 시설과 안일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뻔뻔하고도 거창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오만한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릴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한 영국 기자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자연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선수촌 내부 실내 온도가 현재 영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근육이 얼어붙어 경기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자 이탈리아 대변인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리 체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부에 검증되지 않은 조잡한 정보로 선동하지 마라.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 강국이다. 그 오만한 대답이 회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들고 있던 기기를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은 마치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이탈리아 측이 제시했던 조작된 수치들과 우리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포착한 선수촌 각 구역의 실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파고드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분석 기술 앞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변명도 오만한 자부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의 숨소리까지 읽어내고 진실을 증명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래를 압도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했다는 보안망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해낸 데이터의 정밀함 앞에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관 안은 기자들의 경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이탈리아의 자존심은 그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조각났습니다. 그날 이후 밀라노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부랴부랴 사태 수습을 위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신뢰는 떠난 뒤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이제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의 공지사항이 아닌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선수들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는 어떤지, 어떤 식단을 먹어야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탈리아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던 유서, 깊은 저택, 빌라, 네키 캄필리오 내부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풍스러운 저택의 바닥 아래에 수만 개의 미세 센서를 비밀리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아주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공기 중의 미세 입자를 초 단위로 분석해 최적의 호흡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하는 경이로운 기술이었죠. 유럽인들이 예술적 감성이라 부르며 찬양하던 그 낡은 공간은 사실 한국의 첨단 과학이 숨쉬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건강관리 기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원로 건축가는 우리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그저 과거의 영광을 가두어 두는 박물관으로 여겼지만 당신들은 이 집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군요. 수백 년 된 벽돌 사이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혈관처럼 흐르는 것을 보며 나는 우리가 가졌던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 자주 섞인 고백은 다음날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더 이상 르네상스는 여기에 없다. 진짜 르네상스는 한국에서 왔다였습니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한식 보양식을 먹고 기적처럼 컨디션을 회복해 메달을 따기 시작하자 전 세계 언론은 이를 한국의 마법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밀라노 올림픽의 모든 화제는 오직 한국으로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이 치욕적인 상황을 뒤집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준비한 아주 위험하고도 은밀한 카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흠집 내기 위한 상상 초월의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빙지를 미세하게 조작하여 우리 선수들의 치명적인 부상을 유도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한국 기술진의 관리 소홀로 몰아가려는 추악한 음모였죠. 현장의 긴장감은 이제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상대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이미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 거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차가운 빙판 위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음모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 놓았는지,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그 기밀스러운 뒷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짜 반격,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감동의 피날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화려한 조명 뒤에 차가운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모인 지하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들의 앞에는 믿기 힘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국빈들과 수천 명의 선수들이 개최국인 이탈리아가 준비한 공식 행사를 거부하고 이름도 생소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운영하는 저택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적 위신을 흔드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코리아 하우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통제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이 설치한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신경망들이 밀라노 전역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걸러내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올림픽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국가의 자존심을 건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보 당국은 우리의 성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최면이라도 걸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점검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 저택에 정예 요원들을 투입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저택의 문턱을 넘는 순간 목격한 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요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저택 내부를 흐르는 공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낡고 습한 건물이 뿜어내는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청량함이 가득했죠. 우리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정밀 공기 정화 체계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사람의 기분까지 조절하는 미세한 향기 분자들을 정교하게 배합하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지배하는 고도의 정밀 과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진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빙상 영웅들이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한 맞춤형 치유 공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밟고 있는 바닥재 하나하나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압력 감지기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선수가 걷거나 뛰는 동작을 분석해 근육의 어느 부위가 필요한지, 관절의 각도는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각적으로 그 부위에 최적화된 온열, 자극과 진동을 전달하고 있었죠. 이탈리아 요원 중 한 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본부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선수촌은 수용소나 다름없었지만 한국이 만든 이 공간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탈리아 수뇌부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품격이라 믿었던 과거의 영광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기술력 앞에 얼마나 초라한 유물에 불과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식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던 유럽의 왕실 인사들과 전 세계 거대 기업의 수장들이 일제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택이었습니다. 개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간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만찬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심과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품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에 세계 최고의 정보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탈리아 정부 내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강제로 몰수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코리아 하우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시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보안 체계는 그들의 침입 시도를 단 몇 초 만에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을 전 세계 언론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우리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력 하나에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기계와 정신력이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르네상스의 성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혜와 기술이 꽃피우는 새로운 시대의 발상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의 이 믿기 힘든 성과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었던 진짜 힘은 단순히 기계와 숫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뜨겁고도 치열한 피와 땀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엔지니어들과 스태프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했으며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으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이제 그 가슴 뭉클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들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감동적인 역사의 순간, 우리 민족의 저력이 폭발했던 그 운명적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밀라노의 깊은 밤은 고요했지만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지하실은 여전히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대한민국 기술진과 운영팀의 눈동자에는 피로 대신 무서울 정도의 집념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노동자들은 저녁 6시만 되면 연장을 던져두고 와인을 마시러 떠났고 우리가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 어차피 올림픽은 지나가는 축제일 뿐인데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증명이자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생존 투쟁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두오모 성당의 실루엣이 보이고 유럽의 유구한 역사가 저를 압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우리 조국의 서러운 풍경이 교차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라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강철 괴물에 맞서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의 눈물이 지금 우리가 만지는 이 첨단 장비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하 통제실로 돌아가자 3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좁은 간이 침대도 마다하고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미세한 전선을 만지다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그들은 지난 반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연구소에서 침낭을 깔고 생활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르네상스의 유산들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 올린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기적은 단 수십 년 만에 이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것입니다. 남들이 100년 걸릴 일을 10년 만에 해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이 좁은 지하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샘 작업으로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출근하던 이탈리아인 경비원이 우리 스태프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데이터 분석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괴물 같군요. 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토록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게 해내야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독한 생존 본능과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의 부실한 환경 때문에 컨디션이 최악으로 떨어져 눈물을 흘리던 한 동유럽 선수가 우리 홍보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우리 의료진과 기술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쟁국의 선수였지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우리만의 비공개 치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고 정밀 근육 이완 기술을 적용해 그녀의 통증을 정성껏 보듬었습니다. 몇 시간 뒤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진 그녀가 우리 스태프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저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제 탓이라며 비웃었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위해 함께 밤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차갑지만 당신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이나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정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우리를 멸시하고 짓밟았던 나라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정신 문명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찌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품격과 진심으로 압도당한 마음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어김없이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탈리아의 장관들도 있었고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를 시기하던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최후의 무대에서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마지막 결승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의 빙지를 조작해 대형 사고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눈은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그 추악한 음모를 역으로 이용해 이탈리아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들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 기적 같은 반격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탈리아 언론들이 입을 모아 우리가 한국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절규하게 된 것일까요? 밀라노의 하늘을 태극기 빛으로 물들인 그 위대한 피날레의 현장. 우리 민족의 저력이 폭발하며 전 세계를 전율케 했던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대한민국의 마지막 반전 드라마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밀라노 올림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이 아닌 지상의 한 저택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에도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그 저택의 테라스에 서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이 모든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넘게 국제 무대를 누벼온 저에게도 이번 밀라노에서의 보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얕잡아 보던 유럽의 늙은 제국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림자라도 밟아보려 애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국영 방송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입니까? 우리가 수조 원을 들이고도 실패한 화합과 품격을 한국은 어떻게 이 작은 저택 하나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의 질문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을 향하는 진심과 그 진심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가 품격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빠져 있을 때 선수들의 젖은 양말 한 켤레와 식어버린 수프 한 그릇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 때 우리는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르네상스는 더 이상 유럽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물관 유리장 속에 박제된 영광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기술을 혁신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이탈리아의 한 저명한 인문학 교수는 자신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 생각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휴대폰이나 잘 만들고 노래나 잘 부르는 나라라고 얕잡아 봤다. 하지만 이번 밀라노에서 나는 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졸부가 아니라 괴물이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시스템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 기준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선생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는 오만한 유럽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반성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택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밤을 새우며 관리했던 정밀 센서들과 인공지능 장비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었죠. 그 장비들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때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침략에 맞서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들의 눈물. 척박한 땅에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그 모든 피와 땀의 역사가 응축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만든 것입니다. 밟으면 죽는 잡초가 아니라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민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은 자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손을 잡고 제발 우리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달라며 간청했고,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백지 수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완벽한 대처 능력, 데이터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논리, 그리고 경쟁자에게조차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는 그 알 수 없는 여유와 포용력.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주도할 새로운 미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5대양을 누비고,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의 두뇌가 되며, 우리의 문화가 지구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미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실력과 품격으로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거둔 이 위대한 승리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이야말로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런데 여러분,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성공 직후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또 다른 대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엔 유럽을 넘어 미국 펜타곤까지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극비 무기 체계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들이 입을 모아 한국은 제어 불가능한 괴물이 되었다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든 그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